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16회 이론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자본적 지출 항목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자, 볼까요? 자, 보시면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대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에요. 근데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과소 계상되고 비용이 과대 계상되겠죠. 자, 자산 옆에 뭘 써요? 자본을 써요. 자, 자산과 자본은 같이 다니죠. 그죠? 일단 비용 옆에는 당순을 써요. 당기순이익, 당순 이렇게. 자, 자산이 내려가면 자본도 내려가요. 이렇게. 자, 비용과 당순은 반대잖아요. 그죠? 그쵸? 비용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내려가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죠. 일단은 자산이 과소. 그럼 일단 1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된다? 과대가 아니라 과소. 이렇게. 자, 부채는 안 나오고 자본이 어떻게 돼요? 과대가 아니라 과소되죠.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자, 2번 문제.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10.5. 당좌자산. 일단 영어권은 뭐예요? 무형자산이야. 무형자산. 무형자산. 그러면 벌써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1번이 답이고. 자, 당좌자산에 매출채권 있죠? 매출채권 하면 외상매출금 받으러. 단기 투자자산은 당좌자산이 있어요. 그죠? 단기 투자자산은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이런 것들. 그죠? 선급금, 선급비용도 당좌자산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자,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회계 추정의 변경. 그쵸?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거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이것도 다 배웠어요. 그죠? 자, 다음 문제. 4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유상증자 시 주식이 할인 발행된 경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으로, 그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 맞죠? 자, 신주 발행비는 손익계산서상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자, 신주 발행비는 비용 처리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해요? 발행 금액에 차감하죠. 그래서 주식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2번. 자, 주식 분할의 경우 주식 수만 증가할 뿐 자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주식 분할을 하면 주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은 똑같다. 자, 무상감자. 감자를 하는데 무상으로 소각하는 거죠. 자, 무상감자는 주식 소각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감자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쵸? 그래서 틀린 거 2번. 자, 5번 문제. 자,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할 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창고 재고 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기말 재고자산이 뭐예요? 우리 회사 걸 찾는 거예요. 자, 반품률이 높지만 그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추정할 수 없는 경우는 뭐예요? 소비자가, 그죠? 구매의사 표시를 해야 돼. 그죠? 이런 경우는 아직 구매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회사 기말재고예요. 자, 시용 판매 조건으로 판매된, 시용품 총 300만원 중 고객이 구매의사 표시를 한 상품이 100만원이야.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만 팔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 빼니까 얼마 남아요? 200만원. 그래서 200만원만 우리 회사 기말재고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200만원 됐고. 자,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 그렇죠? 담보로 제공한 거는 팔린 게 아니죠. 우리 회사 거예요. 아직 우리 회사 거.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우리가 매입자예요. 우리가 매입했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 상품.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선적하는 순간 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매입자니까 매입을 한 거야. 지금 운송 중에 있지만 우리 거다. 그래서 우리에서 기말재고에 포함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 200만원, 200만원, 900만원, 400만원. 다 더하니까 1700이 나오네요. 1703번이 답이죠. 자, 6번 문제. 원가. 자,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고, 그쵸?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자, 이것도, 고변호사, 단단 총총을 외우면 되죠.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고변호사, 그죠? 단단 총총.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 단위당 변동원가는, 그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죠?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해요. 맞아요. 자, 제조원가는 직제, 직노, 재간을 합친 거죠. 제조원가는 직제, 직노, 재간. 맞죠? 자, 가공원가란 직접원가와 직접노무원가를 합한 금액? 아니죠. 직제, 직노를 더한 게 뭐예요? 요거. 직제, 직노를 더한 거는 기본원가예요. 기본원가. 그쵸? 그러면, 기본원가고, 자, 가공원가는 뭐예요? 직노재간이죠. 직노 플러스 재간 이렇게 되겠죠. 자, 됐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 이렇게 직제, 직노, 기본원가, 직노, 재간, 가공원가. 자, 고정원가란 관련 범위 내에 조업도 수준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다. 그죠? 고정원가는 총원가가 일정해요. 그죠? 자, 됐고. 7번 문제.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적으로 원가를 추적해야 하므로 공정별로 원가를 통제하기가 어렵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종합원가 계산 및 종합원가 계산 중 평균법은 기초제공품을 모두 단계 착수하여 완성한 것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 자,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때 기초제공품이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계산이 차이가 없다. 그쵸?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평균법, 선입선출법이 똑같겠죠. 그런 얘기죠. 자,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과 달리 기말제공품에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종합원가식 보면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기말제공품 평가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7번에 4번. 8번 문제.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반영하는 거죠. 완전히 반영해요. 자,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틀렸죠.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거는 직접배분법이야. 자, 단계배분법은 뭐예요? 일부 반영이죠. 일부 반영 이렇게 돼야 되겠죠.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일부 반영한다. 일부 반영. 됐죠? 자,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반영하지 않죠. 자, 상호배분법, 단계배분법, 직접배분법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부문의 총원가는 제조부문에 모두 배부하죠. 그쵸? 모두 배부해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자, 9번 문제. 당사의 보험료를 제조에 80, 영업부에 20% 배부하는데, 자, 당월 지급액 10만원, 전월 미지급 3만원, 당월 미지급 2만원, 당월 제조간접 원가로 계상해야 되는, 그쵸, 보험료는. 자, 일단, 보험료 뭐예요? 발생액을 구해야 돼. 발생 또는 소비야. 식이 어떻게 돼요? 당지, 당미, 그쵸? 당지, 당미, 전선을 더해요. 전선은 더하고, 그쵸? 나머지는 빼죠. 하고, 나머지는 뺀다? 그러면 발생이익이 나와요. 보험료 발생액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당월 지급액, 이게 당지죠. 당지,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 전월 선급, 나머지 이렇게 되겠죠. 지금 당지가 있어요. 당월 지급액이 10만원. 그 다음에 자, 전월 미지급액, 전미죠. 전미는 나머지에 해당돼요. 그래서 얘는 뺄 거예요. 빼기 얼마야? 3만원. 이렇게 되고, 자, 당월 미지급액, 당미죠. 당미는 여기잖아요. 그죠? 더할 거예요. 이렇게 2만원 더해요. 자, 그러면 10만원 더하기 2만원 빼기 3만원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발생액은 9만원이 나와요. 여기가 9만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보험료 발생액 9만원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한대요? 80%. 그쵸? 그러면 뭐 별거 없죠. 9만원 곱하기 80% 하면 8, 9, 72 72,000원이 답이죠. 이렇게. 그래서 당지, 당미, 전선 이걸로 보험료 발생액을 구했어요. 이 중에 9만원 중에서 그쵸, 제조 부문에 속하는 게 80%. 그러면 8, 9, 72 72,000원이 뭐다? 제조간접 원가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죠. 됐죠? 자, 10번.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른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자, 이거 구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평균법, 선입선출법, 그쵸?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기초가 없고 있고요. 기초 차이죠. 자, 그러면 평균법부터. 자, 일단 완성 몇 개요? 1100개. 자, 가공원가는 무조건 기초나 기말에 완성도를 곱해야 돼요. 기말이 200개. 60%면 6, 2, 12. 몇 개요? 120개. 120. 이렇게 되겠죠. 완성품 환산량이 더하니까 몇 개가 나와요? 1000, 그쵸? 1220개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300개 곱하기 20%면 3, 2, 6. 60개죠? 60개. 자, 완성은 똑같이 1100개 해주고, 자, 기말 얘도 똑같죠? 그죠? 기말 200개 곱하기 60%, 6, 22, 120개예요. 1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 더하고, 그쵸? 1100개 더하기 120개 빼기 60. 두 개 더하고 차변 빼면 되겠죠. 그러면 몇 개가 나와요? 160이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 잘 안 보일까봐 보기를 쥐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평균법은 1220. 그쵸? 선입선출법은 1160. 그쵸? 답은 각자 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료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자, 박물관 입자, 그쵸? 뭐 도서관, 박물관 다 면세예요. 그죠?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자, 운송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지하철만 면세예요. 그러면 얘는 과세가 되겠죠. 과세는 3번. 자, 도서의 공급, 책을 사고 파는 거 면세죠. 그 다음에 도서 대여도 뭐예요? 면세예요. 그래서 과세는 2번. 자, 20번 문제. 부가세법상 매입세가 공제가 가능한 거야. 공제가 가능한 거.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뭐예요? 면세 사업 관련 불공이에요. 불공이다. 얘는 불공. 그 다음에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옛날 접대비죠. 접대비 당연히 불공이죠. 그쵸? 불공. 기업 업무 추진비, 불공.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 그쵸? 토지인데, 부가세가 있으면 불공이죠.
그쵸?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이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의 의제 매입세. 그쵸? 자, 제조업은 농어민 공제가 돼요. 그쵸? 음식점은 농어민 공제가 안 되죠. 우리 실기할 때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린 제조업이야. 제조업이니까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를 구입한 의제 매입세에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4번이 답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도 자주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이걸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0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쵸? 12월 달만 달라요. 그죠? 12월 기속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그죠?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그쵸? 다음 연도 2월 말에 지급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월 기속이에요. 그죠? 5월 30일 날 지급했으면 5월 31일. 자, 7월 기속인데 8월 10일 날 지급했으니까 8월 10일. 자, 11월 기속인데, 그죠? 1월 30일 날 지급했네요. 그럼 위에 거잖아요. 그죠? 1월부터 11월 거는 1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뭘로 본다? 12월 30일. 이거 맞죠? 자, 12월 기속. 3월에 지급했으니까 언제 지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2월 말에. 그쵸? 여기가, 2월 말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됐죠? 자, 14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간편장부 대상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게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고, 잠깐만요. 간편장부 대상자. 자, 간편장부 대상자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 처분한 게, 그죠? 유형자산 처분한 게 사업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복식부기 의무자. 잠깐만요. 복식부기 의무자. 이런 경우, 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이 맞겠죠.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간편장부 대상자의, 그쵸?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쵸?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이에요. 1번. 자, 국세 환급, 가산금은 총수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국세 환급, 가산금.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그 소비, 지급한 때에 가액을 수익금액에 산입해야 돼. 수익금액에 산입해야 된다. 자, 부동산 임대와 관련 없는 사업소득의 유혈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메꿔야 되겠죠. 그쵸? 이것도 있어요. 자,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거주자의 직계 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본다. 그죠? 따로 살아도, 그죠? 직계 존속 따로 살아도 뭐예요? 부양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외국에만 안 살면 돼. 직계 존속은 외국에 살면, 그죠? 외국에 거주하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따로 살아도 뭐예요? 부양가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으면, 그쵸? 교육비 공제에서 차감해야 돼요. 그래서 장학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로 한다. 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부녀자 공제. 자, 부녀자 공제를 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소득이, 그쵸? 소득과 관련 없다 해요. 배우자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3번이 틀렸죠.
자,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